안녕하세요. 효인약국 실무실습생 우석대학교 약학과 박경훈입니다. 남성 비뇨기 질환,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대한비뇨기학회 전립선 비대증 진료 권고안과 약물 치료학 5판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발병하며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샘은 남성에게만 있는 조직으로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며 약 20ml 크기의 밤톨 모양 조직입니다. 전립샘은 정액의 구성 성분인 전립샘액을 생산하고 교감신경에 의한 요도 내강 크기 조절로 배뇨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샘은 노화 및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비대해진 전립샘이 요도를 압박하며 여러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된 증상은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 방광 자극에 의한 저장 이상 증상과 소변을 본 후 잔뇨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연뇨, 소변이 끊어져서 나오는 단절뇨 등 방광 폐색 증상입니다. 전립샘의 크기 증가는 주로 내인성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가 원인이 됩니다. DHT는 안드로게닌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요소에 의해 전환된 활성 되사체입니다. DHT는 전립샘 내 안드로겐 수용체에서 테스토스테론보다 큰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전립샘 비대증에서의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샘 비대증의 치료 기준은 주로 국제전립선 증상점수 IPSS를 사용합니다. IPSS에서는 총 7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통해 점수를 계산하고 합산 점수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정해집니다. 0에서 7점은 경증으로 대기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하게 되고 8점부터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립샘 비대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알파 차단제,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항콜린제, 베타3 아드레날린 효능제, PDE5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판단하여 전립샘 절제와 같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제 선택의 기준은 전립선 크기와 PSA 수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립선 크기가 작고 PSA 수치가 낮은 경증의 경우 알파 차단제 단독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만약 전립선의 크기가 30ml보다 크고 PSA 수치가 1.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라면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의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IPSS 점수와 전립샘의 크기, 그리고 PSA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빈뇨, 야간뇨 등 과민성 방광 증상 완화를 위해 항콜린제를 병용할 수 있고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PDE5 억제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제의 경우에는 구갈, 변비 등의 항콜린 부작용이 심하거나 요폐색 등 금기사항에 해당된다면 베타3 아드레날린 효능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약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립샘 비대증의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샘 평활근을 이완시켜 배뇨 관련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전립샘 폐색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으나 전립샘의 크기나 PSA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파 차단제 단독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며 주된 이상 반응으로는 피로, 무력감, 사정장애, 독감 유사 증상 등이 있고 기립성 저혈압이나 중증 간장애, 인부의 경우 금기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2세대, 3세대 알파 차단제입니다. 알프조신은 심혈관 이상 반응이 적고 처음부터 유지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라조신과 독사조신은 혈관 확장 효과가 강해 기립성 저혈압 부작용이 두드러지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용량으로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탐술로신은 심혈관 이상 반응이 적어 저혈압 위험이 높거나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환자, 간부전, 여러가지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1차적으로 선택됩니다. 부작용으로는 홍채 이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백내장 수술 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파 차단제에 의한 홍채 이완 증후군은
대부분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약물 중단에 의한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으나 일부 결과에서 수술 중 산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실루도신의 경우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하며 부작용으로 역행성 사정에 의한 사정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역행성 사정이란 사정액이 음경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꾸로 흐르는 질환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역류한 정액은 방광 쪽으로 들어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의 경우 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으며 약국의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하기를 꺼려해 추가적인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약 지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프토피딜은 탐슐로신에 비해 사정장애 빈도가 적고 방광 자극 증상에 대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입니다.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의 DHT로의 전환을 억제함으로써 작용합니다. 그 결과 전립샘의 크기를 20에서 25% 감소시키며 6개월 이상 사용한 환자에서 PSA를 5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정맥, 고혈압 등 심혈관 부작용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선호되나 알파 차단제에 비해 증상 개선 효과가 적습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발기부전, 성욕 감소, 여성형 유방 등이 있으며 여성, 소아, 인부에게 금기이고 피부로 흡수가 가능해 만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류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타입 2 효소만을 억제하고 두타스테리드는 타입 1, 2 요소를 모두 억제합니다. 이에 따라 DHT 감소 효과 역시 두타스테리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둘의 임상적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는 급성 요폐 및 전립선 수술 위험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나타내 두타스테리드 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는 과민성 방광의 완화를 위한 약물입니다. 첫 번째로 항콜린제입니다. 항콜린제는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방광배뇨근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을 억제해 작용합니다. 따라서 방광의 소변 저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방광 자극 증상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요폐색, 빈맥, 위장운동 저하, 안구건조, 변비 등 항콜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약물별 특징을 살펴보면 옥시부티닌은 항콜린 부작용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고령자 혹은 뇌신경 질환자의 경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톨터로딘은 침샘보다 방광에 대한 조직 선택성이 우수해 구갈 등 항콜린 부작용이 적고 지용성이 낮아 인지기능에 영향이 적습니다. 페소테로딘은 톨터로딘의 정구약물로 빈뇨, 절박뇨 등 방광자극 증상에 더 효과적이지만 항콜린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로스피움은 음식에 의해 생체 이용률이 감소해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솔리페나신은 옥시부티닌에 비해 항콜린 부작용이 적고 음식이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리페나신은 방광근 무스카린 수용체의 선택성이 높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제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베타3 아드레날린 효능제인 미라베그론입니다. 미라베그론은 방광평활근을 수축하는 작용은 거의 없고 배뇨근을 이완시킴으로써 항콜린제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으로 고혈압,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방광의 소변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요로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라베그론 성분의 베타미간은 항콜린제에 비해 입마름이나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적어 과민성 방광에 대해 매년 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데스모프레신입니다. 항이뇨 효과가 있으며 혈관 수축 효과는 없는 합성 바소프레신 유사체로 야뇨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수분 저류와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근육량의 감소가 많은 고령, 특히 고령의 여성 환자에서 수분 배출 기능이 감소하며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능장애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기능장애의 완화를 위해서는 PDE5 억제제가 사용됩니다. PDE5 억제제는
세포 내 cGMP의 활동을 연장시킴으로써 NO로 인한 평활근 이완 효과를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전으로 음경 평활근이 이완되며 음경동맥의 혈류가 증가하여 발기부전을 완화시키고 배뇨근, 전립선 및 요도 평활근의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상 반응은 혈관 확장에 의한 두통, 안면 홍조 등이 있고 유기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여러 PDE5 억제제 중 전립선 비대증의 적응증을 가진 약은 타달라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긴 약물 작용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PDE5 억제제의 약동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은데 타달라필을 살펴보면 타달라필은 작용 시간이 36시간으로 PDE5 억제제 중 유일하게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1일 1회 용법으로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달라필의 적응증에 따른 용량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에서는 10에서 20mg으로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복용하며 성행위 30분 전 1일 1회 복용하게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효과가 하루 이상 지속되므로 매일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5mg의 저용량으로 1일 1회 복용하며 타달라필의 1일 1회 요법이 조루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소메토입니다. 톱 야자나무 열매의 추출물 성분으로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해 테스토스테론의 DHT로의 전환을 막고 안드로겐 수용체와의 결합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상 반응은 오심, 구토 등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리토포텐입니다. 서양 호박씨 오일의 추출물 성분으로 5알파 환원요소 억제, 항염 항산화 효과, 방광 관략근 이완 등의 작용을 해서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를 개선합니다. 이상 반응은 알파 차단제와 병용 환자에서 혈압 저하가 나타났으며 피부 반응, 어지럼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유린타민입니다. 단백 아미노산 제제로 글리신, 알라닌, 글루탐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항염증 작용에 의해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유린타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항염증 작용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가지 약제를 비교해보면 소메토와 카리토포텐은 천연물에 함유된 지방산과 스테롤이 주요 유효 성분입니다. 비슷한 성분군을 가지고 있어 작용 기전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소메토의 효능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카리토포텐이나 유린타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린타민의 경우 아미노산에 의한 항염증 작용으로 다른 두 약제와 작용 기전이 달라 추가적인 약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 식이가 부족한 환자에 있어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